안녕하세요, 성백성전사입니다. 제가 어제 토지보상 설명회가 있어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이 사업구역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구도심이에요. 구도심이다 보니까 도로가 좁아서 이 도로를 확장하고 중간에 회전 로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도로 사업이다 보니까 잔여지가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중간중간에 소유자분들께서 잔여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 사무소에서 최근에 잔여지 수용 청구한 것이 성공한 게 있어서 그 성공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렸더니 상당히 이해가 잘 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잔여지 수용 청구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잔여지 수용 청구했던 토지를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제가 직접 그렸고요. 일반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2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2차선 도로고요. 여기에 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였어요. 그러면서 A 토지, B 토지, C 토지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A하고 C는 완전 편입이고 B 토지는 일부는 편입되고 일부는 잔여지로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적색 삼각 깃발을 제가 이렇게 꽂아놨죠. 그래서 이건 현장에 나가보면 편입되는 토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색 삼각 깃발을 많이 꽂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 토지의 개별적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B, C 토지 모두 지목이 대지이고요. 소유자분은 한 분으로 이 세 필지를 모두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소유자분께서는 여기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직접 건축 허가를 내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창고 시설물, 주차장, 건물 등이 있다 보니까 이 전체를 1단지처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A, C는 완전 편입이지만 이제 B 같은 경우는 일부는 편입, 일부는 잔여지. 네, 편입된 부분이 한 40%, 남는 잔여지 부분이 60% 정도 비율로 이렇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또 잔여지에는 접도구역까지 설정이 되었습니다. 접도구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접도구역은 이렇게 도로가 생기면 도로에서 몇 미터 이상 접도구역을 설정을 하는데, 목적은 이겁니다. 도로 구조물 파손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미관 훼손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접도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과사항입니다. 소유자께서는 이 도로 확포장 공사 때문에 내 토지가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잔여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했던 사업이 지금 잔여지로 이전해서 할 수 있는 이 면적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잔여지를 가지고 있으면 쓸모없을 것 같고,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서 차라리 기존의 보상금에 이 잔여지를 팔아서 보탠 다음에 더 큰 데로 가면 좋지 않겠냐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담당자하고 이제 현장 관계자가 현장에 와서 보고 수차례 이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매수 불가 의견을 회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왜 잔여지를 매수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잔여지의 면적이 절대적으로 크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비율로 따졌을 때 B 토지의 면적의 편입 비율과 잔여지 비율을 따졌을 때에 잔여지 비율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가 어렵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기존에도 도로랑 접해 있어서 상업적 목적으로 쓰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도 당연히 도로가 확포장 공사가 되니까 더 상업적 목적을 원활하게 쓰지 않느냐. 그래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제한사항이 없다라고 해서 매수를 안 해줬던 겁니다. 소유자분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혼자 해결을 못 하시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현장에 가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절차는 한 가지죠.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잔여지 매수 청구를 거절했을 때는 관할 재결청에 잔여지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안내 드렸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뭐 안내야 다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이 담기는 내용, 나의 어떤 주장을 해서 이거를 사가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검토를 했죠.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잔여지가 수용될 수 있게끔 주장을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이슈를 찾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잔여지에 접도구역이 설정됐다고 했잖아요. 접도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행위가 안 돼요. 그 형질 변경도 안 되고 그런 행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사업을 했었는데 이 잔여지 가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건축물을 짓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B 토지의 잔여지가 아니다. 이거는 A, B, C 토지의 잔여지다. 1단지에 대한 잔여지로 봐달라라고 주장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잔여 토지의 형상. 근데 이건 현장에서만 볼 수 있겠죠. 현장에 보니까 약간 경사져 있었어요. 경사져 있었고 앞에 있는 A, C 토지는 거의 평지였고 B의 토지는 기울어진 경사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대지로 다시 사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네, 제가 주장했던 마지막
중학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 사진을 설명드리자면 이 중앙에 있는 적색 삼각 깃발을 기준으로 해서 노란색 점선이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이 편입지, 좌측 상단이 잔여지인데 우측 하단을 보시면 건물도 이렇게 벽이 일부 보이죠. 결국은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편입지 부분은 대지고, 그 다음에 잔여지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이제 임야가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편입지를 가져가면 잔여지는 대지로서 가치가 없다, 활용을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장을 했고 심리 끝에 이제 재결서가 도착했습니다. 재결서 색상을 보니까 무슨 옛날 서당에 썼던 서적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사진을 잘못 찍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결서고요. 재결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수영재개 도로사업 확포장공사고 23년 6월 8일 재결이 됐던 겁니다. 따끈따끈한 내용이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종래의 목적인 대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제 잔여지가 수용이 됐고요.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앞에 편입된 보상금의 단가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잔여지가 앞에 편입되는 토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이 다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용도지역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잔여지에 대해서만 보상평가를 해서 보상 단가를 매깁니다.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잔여지 수용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또 그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해서 주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중요한 건 또 현장이 제일 중요하죠.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대응하기 힘드시다고 하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한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행복을 가치를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